렛츠고. 렛츠고. 됐어. 네. 풀었습니까? 426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 얘가 x제곱 이하, 얘가 2x 더하기 b 이하. 그러니까 항상 성립할 때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둘 데가 없네. 이거 어디다 둬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로 설명을 해본다면 일단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쵸? 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죠?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아래 블록한 이차함수가 다 그릴 필요는 없죠. 보다시피 x범위가 요만큼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요만큼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둘 다 1 나오는 건 이해 가죠? 이차함수 y는 x제곱. 왼쪽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x 더하기 2는 얘거보다 작아야 돼. x 더하기 a라는 거는 1차 함수 아니야? y는 x 더하기 a. 기울기 1짜리인 1차 함수가 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a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사이에서는 확실히 2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거 맞잖아요. 이해 가죠? 얘가 최소로 만들고 싶어. 우리 상식적으로 빼기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이 작고 뒤에 있는 값이 커야 뺀 값이 최소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은 a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a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무슨 뜻이겠어? 이 1차 함수를 이게 절편이 a잖아. 최대한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 1차 함수를 뭐 하겠어? 위로 평행이동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쭉. 이해가지? 평행이동해도 결국은 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접할 때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요 상황을 찾으라는 것 같지 않아요? a가 최대가 되는 상황. 그 무슨 얘기야? y는 x 더하기 a가 y는 x제곱과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이죠. 과 접하는 상황. 그걸 구하면 일단 a는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접하는 건 어떻게 풀어? 연립했을 때, 즉 x제곱이랑 x 더하기 a랑 같아요. 둘 다 y니까. 이 항에서 x제곱 빼기 x 빼기 a가 0이에요. 해서 뭐? 판별식이죠? 1 빼기 마이너스 4a. 그래서 플러스 4a 되겠지? 이렇게. 는요?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a는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래도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이해가요? 그럼 얘는 뭐죠? 이쪽은? 이건 기울기가 2짜리인 1차 함수죠? 이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커야 돼요. 최소한 어디에서? 요 사이에서는. 그러면 2차 함수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y는 2x 더하기 b를. 이해가죠? 위에다가. 어쨌든 최소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에서는 빨강색 1차 함수가 제일 위에 있고 깜장색 2차 함수가 중간에 껴있고 파란색 1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건 맞으니까. 그치? 그걸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풀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그래프를 적정히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b를 작게 하고 싶은 게 목표 아닌가요? b를 작게 한다는 거는 y절편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를 내리겠다는 거거든. 내려도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게 만들려면 이 1차 함수가 요 끝점을 이렇게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가요? 여기 좌표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만들면 되는 거죠. b값 얼마입니까? 3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작은 b값. 이해 갔어요? 가장 작은 b값은 3이고 가장 큰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b에서 a를 뺀 최소값은 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되겠죠. 4분의 13인가요 그러면? 이해가요?
1교시만 놓고 할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뭐해 또 유튜브를 쓰고 있는데 나는 실버 버튼 같은 거 언제 봤나?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등등을 해줘야지. 지금 내 거 좋아요 아니 좋아요가 아닌데 뭐지? 구독인가? 200 몇 명이 구독했는데 아직 멀었어. 그 다음은 어제 했던 것 중에 좀 까다롭다고 얘기했던 그 근해 분리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그거 한 문제만 풀고 평면좌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7, 428 둘 중에 428을 할까요? (2ax) 빼기에 a제곱 빼기 1의 x 빼기 2는 0.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요.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대요. 그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작다 크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제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방정식의 근이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근의 분리라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푸는 거다? 2차 함수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근의 공식 써가지고 무리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달리해서 푼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2차 함수? 요거 2ax제곱 빼기 a제곱 빼기 1의 x 빼기 2 이 좌변을 적당하게 뭐 fx 또는 y라고 둔 이 2차 함수가 는 0이라는 얘기는 y에 0 대입했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x 절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치? 부등호 방향은 그러니까 이 부호 A 부호에 따라 이 볼록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달라지는 거니까. 그치? 일단 그걸 감안하고 예를 들어서 아래 볼록이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왼쪽에 있는 요 절편 자리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오른쪽에 있는 절편 자리는 1과 2 사이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편. 왜냐면 이게 절편 자리잖아. 여기에 y에 0 대입하는 모양이 이 방정식이니까 이 함수에 y 0 대입하는 게 뭐야? x 절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절편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라서 아래 블록이라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죠. 위로 블록이면요. 옆에 따로 그릴까? 마 1, 0, 1, 2. 위로 블록이면 그래프가 이래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야 절편이 하나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고 이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한 근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절편은 1과 2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왼쪽과 같은 모양이라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값이고 0을 대입한 값은 음수값일 거예요. 1을 대입한 값도 음수값일 거고 2를 대입한 값은 양수값일 겁니다. 이해가죠? 만약에 위로 블록이라면은 마이너스 1이 음수, 0일 때도 양수, 1일 때도 양수고 2일 때는 음수일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풀기 되게 귀찮지 않을까? 아래 블록일 때는 뭐뭐뭐뭐뭐 4개를 써야 돼. 4개를 심지어 딱딱딱. 위로 블록일 때는 뭐뭐뭐뭐 이렇게. 굉장히 귀찮겠죠? 한 번에 푸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사실은 그 고등학교 2학년 수투 과정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응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고 0일 때는 음수. 이렇게 양, 이렇게 서로 반대가 나와야 중간에 절편이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고 0일 때는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보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 절편 나올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 블록일 때, 위로 블록일 때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한 번에 구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 함수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과 이 함수의 0 대입한 값 두 개를 곱하면요. 음수 나오면 돼요. 그럼 확실하게 요 둘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이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이렇게 절편 하나 나오지 않겠어?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나 혼자 알아듣는 거지?
따라서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예요 하면은 이거 2A. 짜증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 이거. 힘들어. A제곱 빼기 1 빼기 2 나오죠? 맞나요? 0을 대입한 값은요? 0, 0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가 벌써 이게 음수가 나왔다, 야. 그치? 0 대입하면 이게 상수라서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 그래프로 본다면 요 모양이 맞겠는데? 왜? 0 대입해서 음수값 나왔으니까 이게 맞겠다, 야. 그치? 이건 0 대입하면 양수 나오는 거잖아. 이 문제는 지금 원래는 이제 이 대소를 모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 구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손쉽게 왼쪽 그래프라는 게 찾아졌네요. 이해가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 없이 그냥 양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죠? 요거 풀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양수입니다. a 더하기 3에 a 빼기 1이 양수입니다. a는 마3보다 작던가 뿔1보다 커야 돼요. 이해가죠? 참고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고점 계수는 양수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a는 0보다 클 겁니다.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만 일단 고려해 본다면 어때요? 일단 요게 일단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죠? 0보다 크고 요것 또는 요건데 요쪽은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요쪽으로 오르는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요 두 개 마이너스가 0 사이에 나오는 걸 이용해서 하나 찾았다면은 이제는 1과 2 사이에 나오는 거 찾아야겠죠? 이거 뭔 뜻이야? F1일 때의 함수값은 음수일 거고요. F2일 때의 함수값은 양수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 식이 돼야지 이 사이에 교점 나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F1이 뭡니까? 하면 F1은 1 대입해봐. 얼마야? 2A 빼기 A제곱 더하기 1 빼기 2가 되겠네. 그치? 음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 음수. 그럼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양수인데 이게 완전 제곱이 되다 보니까 여기 양수 나오려면 A는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뭐. 그쵸? 이해가죠? 그 다음에 F2가 2를 대입하면 얼마야? 또 8A 2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 빼기 2. 요거는 양수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것들. 그쵸?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 나오면 A 제곱 빼기 4A가 0보다 작다? 0과 4 사이? 이라고 했겠네. 그치? 1은 빼야 되고요. 근데 1보다 크다 안에 어차피 1이 빼져지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되겠다. 요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1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뭐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1과 4 사이라고. 이해가요? 네, 요런 이제 근해 분리 문제. 근해 분리가 나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뭐 누군가는 뭐 종류가 7개가 있다 외워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7개가 있는지 9개가 있는지 난 파악도 못 하겠는데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외워. 할 수 있겠어요? 근해 분리가 뭐라고요?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는 개념이 근해 분리.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것. 절편이 근이랑 같은 거라서 적당히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린 뒤 원래는 축값 D를 쓰는 거예요. 그쵸? 축값 D. 기억나죠? 어떻게 했던 건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축이라든지 판별식 안 쓰고 그냥 값만 써서 함수값만 써서 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리는 나중에 배우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교점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실전 대비 마무리 문제는 넘기고요. 드디어 기하가 찾아왔어. 기하는 참 재밌는 단어냐, 그치? 나 여기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원장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어떤 학년이 제일 재밌나요? 라고 하셨을 때 네, 그랬거든요. 중등 기하가 제일 재밌다고. 고등은 기하가 재미가 없어. 해석 기하라서.
중등기하가 제일 재밌다고. 막 닮음 도형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합동 찾고 보조선 거서 막 넓이 찾고 하는 것들. 그게 재밌다고. 중등기하. 지금부터 하는 거는 중등기하를 조금 알면은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풀 수도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지금 여름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음 겨울방학이 오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중학교 기하를 다시 한번 복습하게 보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중학교 기하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싶겠지만 닮음 도형 쪽이라든지 아니면 원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긴 할 겁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이제 유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 중에 난이도가 고만고만하니까 437. A 좌표가 마이너스 1, t, B의 좌표는 t, 마이너스 3.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t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AB 길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를 씌운 뒤 뭐 하는 거지? x 좌표끼리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빼는 순서는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마이너스 1 빼기 t 해도 상관없고요. t 빼기 마이너스 3 이런 거잖아. 그치?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요게 이제 a, b 사이의 거리잖아. 주어진 근호 안에 있는 모양은 2차 함수 꼴이므로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 꼭지점일 때겠죠. 뭐. 그쵸? 그래서 이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개해가 뭐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나올 거고 t 플러스 3이네? 그럼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나오니까 2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 나오잖아. 그치? 그럼 축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죠? 축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예요. 나누기 2 해보세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값 자체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뭐 너무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난 청개구리라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다르게 풀 수도 있나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데요.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뺄 수도 있는 거잖아. 둘을. 뭔 말인지 이해 가니? 마이너스 하면서 t 빼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요. 마치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t, t 사이의 거리.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t가 여기 있다고 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대충 찍을게. t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대충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문제가. 이해가지?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 직사각형이면 이 대각선 길이 구하나 이 대각선 길이 구하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좌표는 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좌표는요? t, t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 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는 고정점이고요.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이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게. 왜? 둘이 같잖아. 둘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것도 배워두는 건 괜찮을 거야. 나쁘진 않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점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 위에 t라는 t, t라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어디에 점을 찍어야 이 거리가 최소화 될까라는 의미입니다. 어디겠어요? 이렇게 찍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에 찍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 좌표가 뭐겠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다 이거죠. 좌표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 암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게 있다고 쳐볼게. 모는 종이 방한 노트. 내가 여러분한테 강추하는 방한 노트.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y는 x는 이런 직선이고 그 y는 x라는 직선과 수직 직선은 혹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건 이해가요? 이 플러스 1짜리고 수직이면 마이너스 1짜리라는 거. 그럼 이 점을 지면서 마이너스 1짜리면 교점자가 여기 아니야? 마이너스 9만 마이너스네. t가 마이너스 1때 취소가 되겠네. 이렇게 재미있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냥 저렇게 할 거야 그냥? 나는 로봇이다. 나는 문제를 푸는 로봇이다 해가지고 생각 없이 풀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저기 뭐야 438보다는 441이 더 어렵나 봐요. 아 정말 왕짜증이네 441이. 이거는 나 이거 정말 풀기 싫은 문제인데 이거. 외심 좌표 찾으시오. A는 2,2, B는 마이너스 2,0, C는 4,0일 때 A, B, C의 외심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도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외심을 작도하는 법 기억나요? 외심의 정의도 있고 작도법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알아요? 외심이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야? 외접원의 중심? 아니 그렇잖아. 뭐 정확하게 점을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찍자 정확하게. 4,0 뭐 이렇게 있겠지 C가. 그치? 마이너스 2,0 여기 있죠? B가 있을 거고 2,2면은 여기쯤 있겠네. 그치? 이해가지? 삼각형 ABC가 이런 거잖아 지금.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제 꼭지점 ABC를 다 지나가는 원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해가죠? 이 원의 중심은 뭐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어떻게 찾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배운 거 없어요? 작도법 중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기억 안 나?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어. 외접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거 내가 이제 외심 다 까먹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 외심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원을 그려 먼저. 그리고 중심을 찾아. 대충. 그리고서 쓰는 건 이거죠. 반지름은 같아요. 이거거든요. 반지름은 같아요. 반지름은 같아요. 반지름은 같아요죠. 요거만 그려내도 사실은 외심 문제 거의 다 풀거든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이게 결국? 이등분 삼각형, 그치? 그러니까 수서열발 내리면 이거 이등분 된다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외심을 지나가네요, 이렇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밑변에 수서열발 내리면은 이 길이가 두 개가 이등분 되잖아,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을 지나가고요, 그쵸? 그 두 개를 찾으면 이 교점 자리가 외심 아니냐고. 이게 작도법이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응용하면은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B와 C가 공교롭게도 둘 다 X축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점은 분명히 1일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와 4니까. 얘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x는 1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따라서
외심의 x좌표 1인 건 이미 찾은 겁니다. 그럼 반은 먹고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안 그래? 1은 찾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는 이 외심은 보통 5라고 쓰죠? 아우터 해가지고 5라고 쓰는데 보통은 OA랑 OB랑 OC랑 같아요. 그래서 풀어요. 보통은 이렇게. 5의 길이 어떻게 구해? A, B부터 2,2까지 거리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이겠구나 이런 거고, 그치? 5 빼기는 어떻게 구해? 또 루트 씌워가지고 이것도 A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겠구나. 50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루트 씌워가지고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잖아 원래 보통은. 제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A 제곱 B 제곱이 등장하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푸는 거죠. 실제로는 A 제곱 B 제곱이 소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방정식 풀으라는 그런 문제인데 식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근데 공교롭게 여기 두 개 y좌표가 같네. 여기 가운데 수직이등분선 여기 x1이네. 그래버리면은 a 값 1은 찾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이제 b 값 찾는 건 더 쉽지 않아? 1만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b 값. 그게 안 그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당히 중등 기하도 좀 응용하면서 작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응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푸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대입하세요. 아무 데나 여기다 대입할까? 1을? 안 되겠다. 여기다 대입해야겠다. x1, a1을. a1 대입하면 이거 얼마야? 1 플러스 b 빼기 2의 제곱 2 3, 9 플러스 b 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해가죠? 루트가 없었다고 치고. 전개하면은 b제곱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4b 더하기 4와 상수항 1 이게 9 나와야 돼요. 4b가 마이너스 4죠? b가 마이너스 1 나왔네 좌표가. 그림 잘 그렸지? 1,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외심 좌표가. 뭐 구하는 거지 지금? a, b 곱을 구하셔야죠? 곱한 값은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라는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풀 수도 있고요. 좀 섞어서 풀 수도 있고요. 둘을. 이런 게 많이 등장하는 파트라서 난 좋아요. 기하가. 재밌어요. 풀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짜릿해요.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반기질 않는구만요. 세 번째 유형.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가수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그치? 얘들이 몇 살 때 나왔으려나, 샤샤샤가. B는 마이너스 2,0. C는 1,A. 각시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럴 때 A 값을 구하시오. 참 귀찮죠. 보통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아까 요것처럼 약간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그 맥락만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쓰라는 얘기죠? 이 두 길이 같다. 그렇죠? AC랑 BC가 같다. 사실 AC랑 BC랑 같다도 뭐 지금 이것까지 하면 좀 여러분 좀 짜증낼 테니까 안 할게요. AC랑 BC랑 같다는 것도 사실은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C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요?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C가 있다. 이게 AC랑 BC랑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도 사실은 되긴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재미없어. 그냥 할 거야. AC랑 BC랑 같아요. AC는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죠. 물론 이게 같으니까 제곱시켜도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C의 제곱은 할게요. 루트 없었다고 치고. AC의 제곱은 X끼리 빼면은 2네.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면은 A 빼기 1 나오죠? 요게 AC의 제곱이고요. BC의 제곱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X 좌표끼리 빼요. 빼는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거 빼나? 여기서 요거 빼나?
거꾸로 빼면은 2a 더하기 1 나오겠네요. y 좌표끼리 빼면 a제곱 나오고요. 이해가죠? 일단 이게 만족해야만 AC랑 BC랑 같다는 뜻이 될 거고요. 각시가 90도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 성경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이 AB제곱 같다. 또는 직각 이등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거라서 따로따로 안 구하고 한쪽만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만 이해가지? 같은 길이니까.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편한 쪽을 쓰면 되겠죠? 모양이 더 쉽게 나오는 쪽. 이해가죠? 그래서 AB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귀찮네. 잠깐만. AC의 제곱이 좀 더 편하겠다. 모양이 이거니까. 그치? AC 제곱이 저거고. 그치? AB 제곱은 X끼리 빼면은 2A 빼기 1의 제곱, Y끼리 빼면 1제곱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이거 2배 한 거랑 같은 거죠. 이해가요? 2배의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은 같은 거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둘 다 만족시켜주는 A 값을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한쪽을 풀면 2차 방정식이어서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대입해도 되고요. 저거 따로 이거 따로 푼 다음에 일종의 이제 공통근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 할 수 있겠죠? 되게 귀찮은데. A제곱 4A제곱 4A 플러스 1에 A제곱 더한 게 우변.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5. 이게 우. 좌변. 지우고 이항하면 4A 제곱 더하기 6A 빼기 4는 0. 맞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이거 2A 제곱 더하기 3A 빼기 2는 0인데 인수분해하면은 1, 2, 2, 1 뿔만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값과 이제 비교해서 대입해서 성립한 거 찾던가. 짜증나.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에서 2 해서 했죠? 2배. 전개하면 4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그치? 2로 약분하면은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5랑 2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랑 같다. 이항하면 A 제곱 은 4니까 뿔망이겠네. 얘겠네 그 답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좀 다르게 이제 푼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 이등분선 찾아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있어 라든지 뭐 정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뭐 그런 걸 응용해도 아마 다른 풀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오마이 갓이네. 유형 4번이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은 건데 445도 중요하고 447도 중요하고 두 개 풀 수는 없어. 447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혹시 나중에 나오면 써먹으세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하면 이거 무게중심일 때가 제일 짧습니다. 그냥 이거랑 별개로 그러면 이 유형 4번을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녹화 안 할 때 잠시 PPL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L. 뭔지 알지? 몇 번 PPL 내가 했잖아. 그치? 앞광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광고 아니에요. 녹화 안 할 때 잠시 내가 노트를 보여줄 텐데 거기에 써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A 더하기 PB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다르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그냥 변 더하기 변이고 이거는 변의 제곱 더하기 변의 제곱인데 그치? 요 둘의 차이를 이해하느냐
각각 어떻게 푸는지 알겠느냐? 예제가 어떤 게 있느냐? 정도를 여러분이 학습을 한 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약간 뭐랄까, 응용이랄까? 좀 고급이랄까? 심화랄까?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보통 수업하면은. 3개짜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2개짜리에 대한 얘기 먼저 한다면은, 이거는 뭘로 푸는 건지 기억나요? 이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씨 이게 뭐야? 소죠. 이거 뭐라 그랬죠? 시냇물, 외양간. 초등학생들이 집 그림부터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뭔 얘기냐면 소가 물 먹고 집에 가기 위한 이 거리를 가장 짧게 만들어라라는 문제. 일명 소 물먹이기 문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내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 시냇가가 P인 거죠. PA 더하기 PB를 최소로 만드시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그렇죠. 이 소를 대칭시켜라, 이 강가에. 그치? 이렇게 소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해라, 소가. 살쪘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먹고 가는 거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왜?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길이니까. 따라서 요 2개의 최소를 구하시오, 요렇게 2의 최소를 구하시오. 여기에 있는 소가 물 먹고 집에 가기 위한 최소는 당연히 이렇게 직선거리로 간다고 가정하는 게 최소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물 먹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최소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배운 적 있죠? 이런 식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죠, 얘는. 길이 더하기 길이는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요? 이거 했어요, 저번 시간에. 보통은 방법 2가지로 풀어요. 첫 번째 방법은 좌표로 풉니다, 그냥. 좌표 놓고. 근데 조금 심화된 문제 보면요, 좌표로 놓으면요 풀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와요. 뭐 최소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거나 삼각함수 같은 걸 써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을 하나 더 알아둬야 되죠. 뭐? 중선 정리를 쓰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이거. 중선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피해자.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피해 제곱 더하기 PB 제곱. 기억나, 안 나? 아씨, 뭐라는 거야. 야, 거기 봐봐잉. 예를 들어서 445가 이 문제야, 지금. 그치? 445가 요거 구하시는 거 이해 가지, 그치? 다시 할게요. 445 문제가 뭐냐면요, A점 좌표가 2,3, B점 좌표가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리고 X축 위에 P가 있습니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좌표로 놓고 푼다면 X축 위에 점을 보통 이렇게 놓지 않을까요? 이해 가요? X축 위는 Y좌표가 0일 테니까. 그럼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방식인 좌표로 푸는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P를 다음과 같이 놓고. 그러면 AP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하면은 A가 2,3이니까 얘까지 거리니까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제곱. 전개하면 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9, 13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P의 제곱을 하면은 B부터 P까지의 거리, B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일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16, 25가 얼마냐? 41인가요? 이거 2개를 덧셈하는 게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게 계산된 결과가 보다시피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4예요. 이런 2차 함수 꼬림으로 꼭지점 자리에서 최소가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꼭지점 A 좌표가 얼마야? 2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A가 마이너스일 때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P의 좌표, 그치? 마이너스 0 되겠네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게 좌표 놓고 푸는 방식인데 가끔 간혹 다른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안 된다 이거죠. 이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왜냐면은 이거 2차씩 쓰다 보면은 좀 복잡해지는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중선 정리도 씁니다. 중선 정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겠지 이제. 기하 파트니까 그림은 필수 아니야. A가 2,3이래. 대충 찍을게 이렇게. B는 마이너스 4,5래. P를 여기 어디 잡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X주위에. PA제곱 플러스 PB제곱. 근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랑 같은 게 뭐라고 배웠죠? 이 중점을 M이라 하여. 그치? PA제곱 플러스 AP라고 써있구나. 다시 쓸게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랑 같은 게 2배의 PM제곱 더하기 MA제곱 이거 아닌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게 중선정리잖아. 여기 중점 좌표는 구할 수 있죠. A점, B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둘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점은 마이너스 4네, 그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차피 MA라고 하는 길이는 이미 이거는 고정된 길이에요, 그쵸? 상수값이라고요. 그럼 결국 뭐야? 요게 작을수록 이 전체 값도 작아지는 거 아닌가? PM이 제일 짧을수록 좋은 거죠. PM은 언제 제일 짧을까요? M도 어차피 고정점이고 P는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 수서의 발자리가 제일 짧겠죠. P가. 그러니까 얘랑 X표가 같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1. 이해 가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이제 중선정리 푸는 방식이죠.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둘 다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2개짜리를 하고 난 뒤, 2개는 푸는 법이 보다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둬야겠죠, 당연히. 알아둔 뒤 이제 3개짜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3개짜리 관련된 걸로 여러분 447번에 그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해 가요? 참고로 얘는 좀 어려워. 얘는 좀 어려워.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은 이게 페르마 포인트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나중에 고1 돼가지고 혹시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배우세요. 요거 만족하는 P라는 점은 무게중심입니다. 요건 알아두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P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무게중심 자리.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페르마 포인트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요 직선과 교점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방금 설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언제 최소고 왜 최소고인 거를 2개짜리 버전으로도 알아두는 게 좋고 저렇게 3개짜리까지 해두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됐나 봐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